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태국 방콕에서 렌터카를 빌려 국경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창밖으로 야자수가 스쳐 지나가고 당신은 도로 왼쪽 차선을 따라 익숙하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은 오른쪽, 그러니까 우핸들이에요. 태국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들이 어느새 반대편 차선을 달리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왼쪽으로 붙어 달리던 당신은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리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도로의 규칙이 통째로 뒤집힌 거예요. 실제로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우정의 다리에는 이 방향을 바꿔주는 교차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차들이 다리 위에서 살짝 X자로 엇갈리면서 왼쪽 통행에서 오른쪽 통행으로 스르륵 넘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웃한 두 나라, 걸어서도 건널 수 있는 거리인데 왜 한쪽은 왼쪽으로 달리고 한쪽은 오른쪽으로 달릴까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 나라가 그렇게 정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어느 손으로 핸들을 잡느냐, 그 사소해 보이는 방향 하나에는 사실 수백 년 전 어떤 제국이 이 땅을 밟았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도 위에 핸들 방향을 칠해보면 그건 그냥 교통 규칙 지도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누구의 식민지였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먼저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동남아시아를 크게 둘러보면 나라마다 운전 방향이 뒤섞여 있어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이 나라들은 전부 왼쪽 통행,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반대인 우핸들 차를 씁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이쪽은 오른쪽 통행의 좌핸들이에요. 우리나라랑 같은 방식이죠.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게 뒤죽박죽처럼 보여요. 바로 옆 나라인데 방향이 다르고 또 그 옆은 같고 아무 규칙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방향을 정한 게 정말 각 나라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했던 유럽 제국이 정한 겁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사실 왼쪽으로 다닐지 오른쪽으로 다니지는 자동차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어요. 칼을 오른손에 차던 시절 사람들은 마주오는 상대를 경계하려고 길 왼쪽으로 붙어 걸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반대로 여러 마리 말이 끄는 큰 마차를 몰 때는 오른쪽으로 붙는 게 편했다는 설명도 있고요. 이 사소한 습관들이 나라마다 굳어졌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딱 두 개의 거대한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한쪽은 영국이에요. 영국은 왼쪽 통행을 자기 나라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프랑스입니다.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와 그 영향권은 오른쪽 통행으로 굳어졌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유럽 두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두 나라가 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남아시아로요. 19세기 유럽 열강들은 동남아시아를 나눠 먹기 시작해요. 영국은 지금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를 손에 넣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자기들 방식을 그대로 심습니다. 도로도 철도도 행정도 전부 영국식. 당연히 자동차도 왼쪽으로 달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왼쪽 통행의 우핸들이에요. 영국이 떠난 지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는데도 도로 위에는 아직 대영 제국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배자는 진작 짐을 싸서 떠났는데 그가 정해둔 차선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은 셈이죠. 한편 바다 건너에는 네덜란드가 있었어요. 네덜란드는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 넘어요. 300년이면 조선이 세워지고 임진왜란을 겪고 영조와 정조를 지나 무너질 때까지의 시간과 맞먹습니다. 한 나라의 왕조가 통째로 흥하고 저물 만큼 긴 세월 동안 인도네시아는 남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본국은 원래 왼쪽 통행을 쓰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지금까지 왼쪽 통행 우핸들이 남았습니다. 자, 이쪽 진영이 정리됐죠? 영국과 네덜란드가 지배한 땅.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영국령이던 미얀마까지 이 땅들이 왼쪽 통행에 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지도의 다른 쪽에서는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묶어서 하나로 지배합니다. 이 세 나라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오른쪽 통행의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 세 나라에도 오른쪽 통행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전부 오른쪽 통행, 좌핸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렌트해서 몰기엔 오히려 이쪽이 익숙하죠. 프랑스가 100년 넘게 남기고 간 흔적이 지금 그 도로 위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장면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때 방향이 뒤집혔던 거.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영향권과 프랑스의 영향권이 바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부딪히는 국경선이었던 겁니다. 도로 위에 그 X자 교차 구간은 사실 두 제국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태국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럽 열강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예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절묘하게 끼어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독립을 지켜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식민지가 아니었던 태국이 왼쪽 통행을 쓴다는 거예요. 영국과 지배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웃한 영국령 말레이 반도와 교류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통행이 자리 잡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지배당하지 않고도 옆집의 습관을 물려받은 셈이에요. 제국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아도 그 그림자만으로도 도로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필리핀은요? 필리핀은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하고 그래서 더 흥미로워요. 필리핀은 원래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나중에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왼쪽 통행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 필리핀은 이 방향을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 전체가 어느 날을 기점으로 운전 방향을 반대로 튼다는 게 어떤 일인지. 모든 차의 운전석 위치가 어색해지고 모든 교차로의 신호가 새로 짜여야 하고 온 국민이 수십 년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야 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서울 시민 전체가 내일 아침부터 반대 차선으로 출근하는 장면을요. 평생 오른손으로 밥을 먹던 사람이 내일부터 무조건 왼손만 쓰라는 말을 들은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도 바꾼 이유는 미국의 영향이 컸어요. 미국은 오른쪽 통행 나라거든요. 미국산 자동차가 밀려 들어오고 미국식 시스템에 맞추는 과정에서 방향까지 오른쪽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도로 방향에는 스페인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의 지문이 겹쳐 찍혀 있어요. 이쯤에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식민 지배라고 하면 빼앗긴 자원이나 무너진 왕조, 바뀐 언어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크고 무거운 것들이요. 그런데 그 지배가 남긴 흔적 중에는 이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올라탈 때 운전석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 방향 하나. 이건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태국 사람에게 왜 오른쪽에 앉아 운전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원래 그런 건데? 라고 답할 거예요. 베트남 사람에게 물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원래라는 말 안에는 사실 100년도 더 된 제국의 결정이 조용히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지배는 끝났는데 그 방향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독립했고 깃발도 바뀌었고 지배자는 떠났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오늘도 옛 지배자가 정해준 방향으로 핸들을 잡고 도로를 달립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역사가 가장 끈질기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저 먼 동남아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 위의 모든 도로는 크게 보면 이 두 개의 방향으로 나뉘어 있어요. 왼쪽으로 달리는 나라와 오른쪽으로 달리는 나라. 그리고 그 경계선은 놀랍도록 자주 옛 제국들이 세계를 나눠 가졌던 그 경계선과 겹칩니다. 한때 영국의 영향 아래 있던 땅들은 대체로 왼쪽으로 달리고 프랑스나 미국의 손이 닿았던 땅들은 오른쪽으로 달려요. 세계 지도 위의 교통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라진 제국들의 마지막 지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렌터카를 빌려 낯선 나라에서 운전할 때 여긴 방향이 반대네 하고 잠깐 당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수백 년 전 어떤 배가 그 항구에 처음 닻을 내렸던 그 역사를 몸으로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이웃한 두 나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릴까? 이제 답할 수 있죠. 그건 두 나라의 취향이 달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두 나라를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도로의 방향은 그 땅이 겪은 역사의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 강 위의 다리에서 차들이 X자로 엇갈리며 방향을 바꿀 때 그건 단순히 교통규칙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다른 역사가 그 다리 위에서 조용히 악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핸들 방향 하나, 우리가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이 사소한 방향에도 이렇게 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히 잡았던 그 핸들에도 어쩌면 누군가의 역사가 새겨져 있을지 몰라요.
이 서재에서는 이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구석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려고 합니다. 가장 사소한 곳에 가장 오래된 역사가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서재의 다음 장을 밝혀주세요. 다음 페이지를 펼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